다리를 절뚝거리며 한 외국인 남성이 한국 거리에 나와 걷기 시작합니다. 목발에 의지한 채 아직 걷는 게 서투른 이 남성은 옆에 있는 딸의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이내 도착한 어느 한국의 공원에서 그는 혼잣말을 하면서 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일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의 패션 액세서리와 옷들을 수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에밀리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리는 사연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빠는 살면서 아시아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세요. 철저하게 유럽이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며 사신 분이죠. 사실 그럴만도 했던 게 아빠가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 세계 모든 사람들은 여행을 간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유럽으로 왔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물론 지금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다른 대륙에도 여행을 많이 가지만 그래도 여행 가볼 만한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에 몰려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는 말이잖아요. 아빠는 번화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는 유독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을 그렇게나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빠는 오스트리아 언어인 독일어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 말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렇기에 관광객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어도 알아듣지는 못하셨죠. 그래도 대충 중국어만큼은 아셨나 봐요. 터무니없이 깎아달라고 하는 아시아 관광객들은 대부분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아빠에게도 중국어로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는 모습들도 자주 있었다고 하니 아빠 입장에서는 아시아 사람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물론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안 좋은 일들도 자주 생겼었습니다. 아빠의 가게 앞에는 가판대가 있었습니다. 주로 오스트리아의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을 열쇠고리나 액세서리로 만든 것들을 올려놓고 판매 중이었죠. 어느 날 엄청난 수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아빠의 가게가 있는 동네에서 관광을 즐겼다고 해요. 물론 그들은 아빠의 가게의 매출을 올려주지는 않고 그저 둘러보고 가거나 무리하게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며 진상 아닌 진상을 부리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신없는 하루를 마치고 아빠는 가게를 문 닫기 위하여 정리를 하셨고 밖에 놔둔 가판대의 물건들 역시 매장 안으로 들여오려고 했죠. 하지만 이상해서 살펴보니 아침에 문 열 당시 가판대에 올려놓았던 상품들보다 현저하게 적은 수의 상품들만 남아있는 모습을 아빠는 보게 되셨나 봐요. 아빠는 아차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중국인들로 인해 정신없을 당시 소란스러운 틈을 타서 누군가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점은 아빠 가게만 그런 절도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 역시 재고가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CCTV가 거의 없었던 거리였지만 그 사건 이후로 모든 매장과 거리의 곳곳에도 CCTV를 설치하였고 가판대 역시 매장 안으로 들여오게 되었다고 아빠는 씁쓸한 얼굴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빠 입장에서는 아시아 사람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제가 성인이 돼서 여러 일을 해보고 저 역시 아빠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에 아빠는 무척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빠와 똑같이 힘든 길을 걷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었겠죠. 저는 평생 아빠가 어떻게 가게 운영을 해오는지 옆에서 봐왔고 그랬기에 가게를 열기 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한류 열풍이 말도 못하게 강한 추세이고 한국 연예인이 착용한 액세서리와 이용하는 전자제품들은 이곳 유럽에서도 인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랬기에 저는 한국에서 만들거나 한국에서 유행이 시작된 물건들을 직수입해서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한국과 거래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빠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 줄도 모르셨어요. 딸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나름 한국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나서는 왜 한국이라는 나라와 거래를 하는지 의문을 가지셨죠. 차라리 일본이나 마음에 들진 않아도 중국처럼 경제 규모나 나라가 큰 곳과 거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요. 그야말로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한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물론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는 수많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세계 상위권에 있는 나라이고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지에 올랐다는 말씀도 드렸죠. 하지만 아빠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웠어요. 한국은 아직 휴전 국가이고 또한 나라의 크기도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발전은 없는 나라라고만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아빠의 이런 잘못된 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수준 높은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셨죠.
저희는 아빠의 60세 생일 선물로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갈 때에는 직항이었지만 오스트리아로 오는 비행기는 한국을 경유해서 오는 스케줄이었죠. 아빠는 일본을 여행하는 도중 그나마 아시아 중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말해왔던 일본을 직접 보니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나라라고 느끼셨나 봐요. 음식도 그렇고 길거리에서 간단한 영어를 사용해서 길을 묻는 경우에도 일본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를 피했거든요. 아빠는 세계에서 친절한 나라 중 최고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적잖이 실망을 하신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저희 가족은 일본 여행을 마치고 아빠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한국을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3시간 정도만 인천공항에 머물면 되었기에 저는 앉아서 시간을 때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무슨 호기심이 생겼는지 공항을 계속 돌아다니셨어요. 아무래도 깔끔하고 볼거리가 많은 인천공항의 모습은 아빠의 시선을 사로잡기엔 충분한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평소에 아빠는 걷는 게 조금 불편하셨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게 고관절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죠. 아빠는 인천공항의 여러 모습을 둘러보시던 중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걸어 내려가시더라고요. 저는 말렸어요. 위험하니까 가만히 서서 가시라고요. 하지만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아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와 엄마의 말을 무시하시고는 빠른 속도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셨습니다. 잠시 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빠는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를 도와달라고요. 그러자 주위에 있는 한국인 분들이 너도 나도 전화기를 붙들고 구조 전화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곧 공항 관계자는 저희 가족에게 와주셨고 당장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저희 아빠는 한국 병원만은 안 된다고 소리치셨습니다. 인천공항은 신기하다는 듯 구경하시던 분이 그래도 아직은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있는 듯했죠. 하지만 상황은 심각해 보였어요. 일어서기는커녕 그냥 누워있어도 아빠는 통증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희는 구급차를 타고 제일 가까운 대형 병원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외국인인 저희를 위해서 응급차 안에 구조대원 분께서는 저희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나마 제가 한국과의 사업 때문에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게 다행이었죠. 응급실에 도착한 후 여러 검사를 진행해 본 결과 아빠의 고관절이 골절이 되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급하다고 하셨어요. 고관절은 특히 골절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죠. 아빠는 망설이셨어요. 그토록 후진국이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의 병원에서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선택이 없었어요. 엄마는 최대한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날 가장 이른 시간에 아빠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경과는 매우 좋다고 했어요. 물론 수술하고 얼마 동안은 목발을 짚고 생활을 해야 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매일이 다르게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한 병원과 오스트리아와 비교해서 더 훌륭하다고 생각될 만큼 뛰어난 진료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역시 아빠 자신이 받은 고관절 수술이었죠. 평소에 걸을 때마다 고관절이 아프다는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수술하기에는 애매하고 또한 수술한다고 해도 그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치료는 최대한 미루려고만 했죠. 그러나 한국에 와서 의도하지 않게 수술을 받고 하루가 다르게 회복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아빠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서울에 한 달 정도 있기로 했죠. 30분 이상 걷는 게 가능한 회복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의사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요. 아빠는 서울 숙소에 머물면서 답답한 마음에 목발을 짚고 짧은 시간 동안 숙소 주위를 산책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할 말을 잃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업 때문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충분히 알고는 있었죠. 그러나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아빠였기에 한국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잖아요. 한국은 얼마 전에 전쟁을 겪은 국가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커서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웃긴 에피소드인데요. 아빠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머물렀던 한 달 동안 한식을 그렇게나 잘 드셨어요. 평소에는 매운 요리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분이 부대찌개를 그렇게나 잘 드셨죠. 아빠의 그런 뜻밖의 식욕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60평생 오스트리아 요리만 먹고 또한 오스트리아 요리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던 분이 3일에 한 번은 부대찌개를 드셨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영양가 있는 한식을 먹으니 아빠의 회복은 더욱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날 때쯤엔 아빠는 목발을 벗어던지고 조금이나마 평지보행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평생을 몰랐던 자신만의 입맛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커피를 그렇게나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아빠였던 것이었죠. 한국에는 커피숍이 많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가끔 올 때마다 놀라곤 해요. 100m 안에 두세 개는 기본으로 커피숍이 있으니까 말이죠. 한국인들 역시 거리에서 걸으며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며 아빠는 좀 놀라면서 의아해 하시곤 했어요. 한국과 커피의 이미지는 전혀 상반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커피를 이렇게나 좋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빠는 날씨가 좋아지고 나서 산책할 때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사서 한국인들처럼 걸으면서 마셔보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마셨던 커피가 이제는 하루라도 커피 없이는 안 될 정도로 아빠는 한국 커피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식 역시 좋아하게 된 아빠는 특히 한국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더욱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지금도 아빠는 근처의 카페에서 커피를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똑같은 원두인데도 한국의 맛이 안 난다고 볼멘소리를 하시곤 해요. 아빠는 오스트리아로 돌아가는 걸 아쉬워하셨어요. 겨우 회복이 되어 조금이나마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오스트리아로 돌아간다고 하니 당연히 아쉬우셨겠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한국의 거래처와 일을 하는 사업이기에 자주 한국에 올 기회가 있다고 하며 다음에 다시 방문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젊을 때 들었던 한국에 대한 모습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는 줄 알고 있었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한번 고정관념이 생기면 직접 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부분이 많은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평생 해오신 사업을 통해서 아빠는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아빠가 한국에 와서 좋지 않았던 고관절을 한국의 최고의 의료 기술로 치료를 했고 또한 아직도 가난하고 기술력이 없는 한국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빠의 편견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아빠는 후회도 하셨어요. 이런 현실을 알게 되었더라면 일본에 가지 말고 처음부터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게 나았을 거라고요. 딸이 효도 관광으로 보내줘서 별말 없이 일본을 돌아다녔지만 많이 불편했고 별로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누굴 만나도 친절하고 최대한 외국인인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런 한국인의 모습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역시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아빠의 고관절이 다 낫게 되면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가을에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한국의 가을은 단풍이 너무나도 예쁘고 또한 걷기 최고의 날씨라고 말씀드렸더니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번 한국 여행은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 선물로 보내드리려고요. 지금까지 오스트리아에서 거주 중인 에밀리아님의 사연을 보셨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다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부주의로 인해 고관절이 골절이 되어 그토록 믿지 못했던 한국의 의료 기술을 통해 치료를 받아보게 되었던 계기가 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님의 아빠께서 한국에 대한 오해를 푸셨다니 참 다행이네요. 다음에는 한국의 가을을 만끽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